자, 오늘은 드디어 이경영 배우님 집으로, 저번에 영상에서 찍었던 이경영 배우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마침 탄현에 제가 가지고 있던 마트를 스터디 카페로 변경을 했는데요. 그 스터디 카페 공사가 끝나고 오늘 가오픈을 해요. 가오픈을 하는 날이어서 일산 탄현동을 갈 일이 있어서 가는 김에 일산 정발상동에 위치한 이경영 배우님 집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은 황당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진짜 찾아가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니 명확하게 이경영 배우님은 임차인일 뿐이고 임대인이 경매가 나왔는데 임대인의 경매로 인해서 임차인은 피해를 보게 됐어요. 자, 피해를 보게 되는 건 낙찰가가 정해졌기 때문에 임차인인 이경영 배우가 찾아갈 수 있는 금액이 전체 채권액을 못 찾아간다는 건 확인이 됐어요. 자, 그래서 손해보는 금액만큼은 이경영 배우님이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그러면은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이경영 배우님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그럴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한편으로는 정말 몰라서, 아니면 관심이 없으시고 너무 바쁘셔서 신경을 못 쓸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지금은 오늘이 현재 날짜가 9월 23일인데요. 오늘이 경매 물건의 매각 허가 결정일이에요. 자, 오늘 오후 2시 정도에 해당 법원에서 낙찰자에 대해서 최고가 매수인으로서 매각 허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낙찰을 받았다고 낙찰자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 권리가 없어요. 낙찰자는 낙찰자일 뿐 아무 권리가 없기 때문에 낙찰자는 낙찰을 받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야 매각 허가 결정을 법원에서 해주게 되고, 자, 그 이후에 일주일 동안 또 이의 신청 기간을 두게 되죠. 허가에 대해서 이의 신청 기간이 있기 때문에 총 14일 동안 낙찰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 14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2일에서 3일이 지나서 법원에서 잔금을 내세요 라고 하는 대금 납부 통지서, 대금 지급기한 통지서를 보내야지만 낙찰자는 잔금을 납부하고 비로소 소유주가 될 수 있어요. 자,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낙찰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안에 권리가 있는 사람들은 행할 수 있는 옵션들이 몇 개가 있어요. 특히나 본 물건처럼 채권 금액이 크지 않은데 뒤에 돈을 더 받을 게 있는 임차인이나 근저당권자인 이경영 배우님은 많은 권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경영 배우님을 오늘 무작정 찾아가서 이 사항을 알려드리고, 혹시 알고 그러셨다면 제가 할 말이 없겠지만, 모르고 계셨다면, 본인의 권리를 모르셨다면은 본인의 권리를 알려드리고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라고 조언을 해드릴 생각이에요. 어떻게 처리하면 되느냐? 본 경매를 없앨 수도 있어요. 없애는 방법은 뭐가 있냐? 경매 신청자인 은행의 돈을 갚아주고 본 물건을 사면 돼요. 뭐 얼마에 살 수 있느냐? 낙찰가가 정해졌잖아요. 낙찰가가 정해졌으니까 소유주한테 그 금액 이상을, 같은 금액이거나 그 이상을 제한한다면 소유주도 거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항들을 이경영 배우님께 알려드리고 일의 마무리까지 한번 도와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뭐 이런 짓을 왜 하느냐? 너 한가하느냐? 저 굉장히 바쁩니다. 바빠서 뭐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가는 김에,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김에 보여드리고 싶어요. 경매는 굉장히 복합적인 사고를 해야 되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는 거를, 단순하게 입찰장에 가서 얼마짜리니까 얼마를 써서 낙찰받는다는 초보적인 단계를 지나서 이제 전문가가 되시기 위해서, 그리고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본 물건에 2명이 입찰을 하셨던데 1등과 2등의 낙찰가의 차이가 크지 않았어요. 자, 제가 만약 차순위 입찰자였고 이 물건에 정말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라면은 낙찰 금액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낙찰 금액보다 조금 더 주고 되사올 수 있어요. 소유주한테 가서 언제까지? 낙찰자가 잔금 내기 전까지. 그래서 그 사항들을 진행을 보여드리고자 오늘 움직이고 있어요. 재밌겠죠?
문을 안 열어주시면 어떡하죠? 이경영 배우님이 문을 안 열어주시면 평소에는 제가 편지에다가 글을 쓰고 명함을 붙여서 문 앞에 붙이는 방법을 자주 쓰는데요. 우선 이런 판단들은 현장에서 부딪혀보고 현장에서 느끼는 대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현장에 나왔습니다. 이경영 배우님 집 앞에 나와 있습니다. 사진에서 본 것과 조금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자, 현재도 집은 예쁘게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사용감은 시설이 오래된 거는 겉에서 보이긴 합니다만 외부만 조금 손보면 될 것 같고요. 내부는 방송에서도 소개된 것처럼 인테리어를 잘 해놓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우선은 멀리서 찍으려고 그랬어요. 혹시 맞을까봐 한번 들어가서 벨을 누르고 상황을 말씀드리고 한번 계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세요? 자, 우선 계시질 않는 것 같아요. 계시지 않은 것 같아서 메모를 남기고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움을 남기고 우선은 메모를 남겨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나면 다시 한번 찾아오겠지만 뭐 인연이 닿는다면 이경영 배우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제안이니까요. 서로 간에 좋은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메모를 남겨놓고 명함까지 첨부한 다음에 그리고 오늘은 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장!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경영 배우님이 전화를 주지 않으셨어요. 뭐 다른 이유가 있을 듯해서 뭐 더 이상 질척거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순수하게 한번 도와드리고 싶었는데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런 차이가 있고 경매는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우선 실행은 해봤지만 조금 아쉽게도 연락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정가 11억 1,800에 최저가가 7억 8천인데요. 추정되는 총 채권 금액이 한 9억 원 밖에 되지 않아요. 이자까지 해서 한 9억 원 밖에 되지 않는데, 이런 물건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요, 입찰을 하냐 안 하냐를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이 물건이 적절한 예는 아닌 것 같은데요. 낙찰이 됐고 누구도 이의 제기하지 않고 경매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별다른 큰 코멘트는 달지 않겠지만, 만약에 낙찰이 8억 1,500 정도에 낙찰이 됐는데요. 8억 1,500에 낙찰된 이 물건이 낙찰자는 좋아하고 있을 때 이 물건이 욕심이 났고 괜찮은 물건이다 그러면 8억 2천이든 8억 3천이든 아직은 전소유주 물건이니까 충분히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경매는 경매 신청자의 신청한 경매 신청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자, 그래서 경매라는 절차를 이용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경매 신청 채권자도 돈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잔금을 내기 전에 일반 매매로 풀 수가 있다. 충분히 가능성 있다가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이경영 배우님께서는 그냥 간단히 배당만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8억 1,500 정도의 낙찰이 됐다 치면요. 자, 이렇게만 놓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예상 배당표를 우선 보시면은, 예상 배당표는 뭐 누가 먼저 가져갈지 생각하면 되는 거죠. 가장 먼저 빠져나가는 경매 비용, 이 정도면 한 700만 원 정도 경매 비용 나갈 거고요. 이 정도 전체 감정가 따지면요, 700 정도의 경매 비용과, 두 번째로는 후순위에 있던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이라면 임금채권이 먼저 선순위로 가져가게 돼요. 자, 두 개 비용을 따져서 대략 1,000만 원이라 그럴게요. 1,000만 원을 먼저 빼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매 신청자가 되겠죠. 경매 신청 채권자가 돈을 가져갑니다. 신한은행에서 유동화위서로 채권이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넘어간 쪽에서 신청 금액인 4억 8,690만 원에서 이자 상당 부분을 더한 금액을 가져가게 되죠. 대략 5억이라고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5억 1천만 원이 가지고 간 다음에 그리고 나머지를 그 다음 근저당권자인 이경영 배우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자, 이경영 배우님 다음에는 임차권자가 가져가게 되는데 임차권자하고 근저당이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항목으로 보면 됩니다. 배당 신청을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는 무시가 될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경영 배우님이 가져갈 돈은 대략 3억 조금 넘는 돈을 가져갈 것 같아요. 4억을 빌려주고 3억 조금 넘게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이경영 배우님을 찾아간 이유는 배우님 4억 받을 권리가 있는데요? 그러면 소유주한테 4억을 인정받고 계약서를 작성하신 다음에 8억 5천이든 8억 6천을 작성하신 다음에 돈을 지급할 게 없죠. 내가 받을 돈이 있기 때문에 일반 매매로 끝냈다면 이경영 배우님은 이 건물의 건물주가 되는 거예요. 건물주가 돼서 뭐 기획사 사무실로도 쓰고 계신 것 같던데 이제 그런 부분을 이용한다면 이사 나가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그리고 내 소중한 돈이 날아가지 않잖아요. 저한테 전화만 한 통 주셨어도 제가 충분히 조언해드리고 마무리까지 해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인 한 장 받고 싶은 생각 간절했는데 제가 팬이기도 했기 때문에요. 아쉽습니다. 자, 이번 영상의 교훈은요. 이경영 배우님이 임차인으로 있는 주택이 경매로 나왔다가 아니에요. 자극적인 부분만 보지 마시고요. 임차인도 경매관계에서 권리가 있고 근저당권자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권리관계를 명확히 항상 협상의 첫 번째 위치는 뭐냐? 내 위치를 알고 상대방의 위치를 아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위치 파악이 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아셔야 거기에서 어떻게 조율하고 어떻게 마무리할지가 되는 겁니다. 이경영 배우님이 우리 부동산 경매꾼, 부경꾼의 애청자였다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경매를 조금 배우셨다면 하다못해 내가 사기 싫다 그러면 남한테 사서 넘기기라도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물론 얘기하고 있는 저조차 낙찰가를 알기 때문에 소유주를 찾아가서 아직 바뀌지 않은 소유주를 찾아가서 낙찰가 이거니까 소유주님 뭐 이런 권리가 있는데 저한테 넘기세요. 제가 다 마무리할게요. 라고 해도 돼요.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가치가 없는 걸로 뭐 이익은 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익은 나지만 제가 그렇게 욕심낼 정도의 물건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욕심낼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욕심나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아쉽다, 그냥 안타깝다 이 정도로 하고 본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은 임대인이 될 수도 있고 임차인이 될 수 있고 나중에 경매 신청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매 공부 열심히 하셔서 위치와 권리를 아신 다음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리를 행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